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볼 만한 희망이죠.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끼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깜빡깜빡하는 잊어버리는 건망증과 또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망증 그리고 치매. 이 나이가 많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또 나이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실 나이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모든 조직 세포들은 약해지고 노화되는 그 경과를 겪잖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좀 노화가 되는 현상이 오면서 건망증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겠어요. 영국의 그 알츠하이머 협회, 치매 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한 40대, 50대에 접어들면 뭔가 노화의 느낌을 이제 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예전 같지 않게 좀 건망증이 심해지고 또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건망증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랑 치매랑 어떻게 보면 얼핏 비슷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망증이 치매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 가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치매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망증과 치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망증은 일단 그 어떤 기억을 안 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현상이 이제 건망증인데, 건망증 단계 환자들은 좀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를 주면 다시 기억을 해내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의 경우는 기억 자체가 뇌세포에 입력이 되질 않기 때문에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도 알질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센트 메모리, 그러니까 최근 기억에 장애가 오는 현상이 있다면은 건망증 단계에서 치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전하고 달리 치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계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 같은 것들도 이제 상실이 돼요. 흔히 다니던 자기의 그 익숙한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잊어먹을 때가 있고 하는 등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대화하는 소통에 좀 장애가 있기 시작하고 되게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제 과잉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하는 등의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렇게 된다면 그건 치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치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위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의 질병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 치매의 그 발생률이 자꾸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2020년의 통계에 의하면은 노인 환자 한 10.3% 정도가 치매에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2050년에 되면 거의 16% 가까운, 그렇게나요? 노인들 중에서 16% 정도가 이제 치매에 걸릴 거라고 하는 예상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의 가장 주종을 이루는 그 형태가 알츠하이머 치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의 한 75% 이상이 저 알츠하이머형 타입의
그 치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그 환자의 그 뇌세포 변화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정상 뇌세포를 MRI로 찍은 사진의 그 이미지고, 여기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의 그 뇌 사진인데, 우선 그 크기가 작아져요. 뇌세포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우선은 여기에 그 이미지는 안 나오지만 노화되면서 위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크기가 위축, 점점 줄어드는 작아져요. 건가요? 그리고 뇌세포 자체도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알츠하이머형의 어떤 뇌세포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상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사실 뇌에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근데 그것이 어떤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식이 된다고 하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혈관성 치매,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타입은 뇌신경 세포가 위축되고 변성이 오는 거라고 한다면,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관의 문제라는 거죠. 뇌 혈관이 손상이 오게 되면 뇌세포들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피도 생기고 하니까 2차적으로 이제 치매가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타입이 가장 그 주종을 이루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알츠하이머 타입의 그 치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 그럼 서양 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 뇌 신경 세포는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작은 그 단위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시냅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냅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관여를 해요. 기억력을 촉진시켜서 잘 그 생각나게 하고 하는 정신 활동을 하게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치매의 경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시켜 가지고 분해를 덜 시켜서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치료를, 그런 제재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 전달이 잘 되고 기억력이 촉진이 돼가지고 좋아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효과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할 텐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한의학에서의 치매 그 발생 배경을 뇌에서 찾지 않고 몸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오장육부에서. 오장육부에서 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영양분을 분해해서 뇌에다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근데 문제는 오장육부에서 나쁜 기운을 줄 수도 있어요. 영양물질도. 그래서 오장육부에서 뇌를 컨트롤하고 뇌를 지지해주는 그런 장기가 오장육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병적인 배경을 뇌에서 찾지 않고 오장육부에서 찾아서 이것을 개선해서 뇌가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것이 한의학의 특징인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개선만 한다면 치매도 얼마든지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또 늦출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의학 편에서 그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젊어서 치매가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원인은 위장에 있어요. 위장이요? 예. 우선 우리가 먹은 음식에 다 분해가 안 되고 거기서 음식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부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패한 담 독소들이 위하고 장에 형성돼 있다가 이제 뇌에 공급이 돼서 뇌 세포가 이제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더럽고 부패한 물질이 뇌로 가니까 뇌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뇌세포 오염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 치매는 뇌 오염병이다라고 내가 얘기까지 하는데, 뇌가 탁해지고 부패하니까 거기서 건망증과 이런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같이 나타나는 게 식곤증이 꼭 나타나요. 네, 그리고 구취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담독소가 올라가니까 뇌세포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것이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신경세포가 굳어지니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건망증이나 심해지고 이제 치매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에도 자가면역적인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면 왜 뇌에서 염증이 발생하냐? 세균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그 담 썩은 독소가 뇌로 가면 그 안에서 세균 같은 것들이 생겨요. 알 수 없는 미상의 그 세균들이 생기면서 그게 염증을 유발하는 항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뇌세포가 염증이 생기면서 뇌세포 이제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급속하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증식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담 독소가 있을 때 그 담 독소 부패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단백질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저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그 치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식습관 잘못하고 독성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치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문제 중에 이게 뇌가 위축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원인이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위축이 될까? 이제 물론 근데 그 위축이 되고 쪼그라드는 그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원인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콩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평소에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런 분들은 심장의 기능이 오그라들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혈액 공급을 잘 못 시키잖아요. 그 뇌세포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심각한 그 근심 걱정에 있게 되면 뇌의 세포가 피폐혈 현상이 생겨서 괴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나쁜 피 같은 혈전 물질들이 조금씩 생기기도 시작하죠.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풀리지 않는다면 뇌세포는 자꾸 괴사되고 나쁜 피 생기고 그러면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티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뇌세포로 혈액 공급을 잘 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리고 콩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오줌을 걸러내는 장기로만 알고 있는데요. 치매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콩팥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진액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액을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엔진 오일 같은 그런 진액 아주 좋은. 근데 그런 진액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뇌에는 뇌실이라고 있어요. 호수같이 진액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뇌 세포에다 뿌려주는 역할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콩팥이 거기다 그 진액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과로하거나 또 막 이렇게 지나치게 진액을 빼는 일들 헛땀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콩팥의 진액이 말라버려 가지고 뇌에다가 그걸 못 해주니까 뇌세포가 진액을 못 받으니까 그 호두 오래된 것처럼 쪼글쪼글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콩팥 기능에 진액을 공급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뇌가 윤택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매 지연이 많이 연장이 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박사님, 아까 간장 얘기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간장과 치매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해독, 면역, 대사, 그다음 성장, 촉진, 발생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기능을 간에서 해요. 심장이 화해요. 열이 많아요. 그것이 뜨거운 피를 우리 몸에 보내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고 그 화를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심장에 공급해서 우리 몸을 활동적이고 뜨거운 피 보낼 수 있게 하고 모든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뇌세포에서 기억력 촉진에 그 간상화가 관련한다는 사실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까 기억력 촉진하는 물질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얘기했잖아요.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물질인데 그것이 바로 간에서 관내에서 분비된다는 겁니다. 간 상화가
이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억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망증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렇다면 이런 치매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치매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양의학에서 제시하는 예방과 치료법들과 여러 가지 훈련법들을 같이 제가 제시한 그런 종합적인 한방 플랜하고 같이 융합을 하면 얼마든지 난 치매는 말기가 아니면은 예방도 되고 치료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희망을 가지면서 이러한 좋은 치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저희가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행복한 미래야 편의 긴 시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담적 증후군입니다. 담독소에서 생기는 담적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최소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 의학에 대한 이야기 저희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